안녕하세요. 저는 박영호 내과 전문의입니다. 40년 가까이 노인 건강을 진료해오며 한 가지 확신하게 된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채소도 때론 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채소를 무조건 좋은 음식으로 여기죠. 그런데 60세 이후 몸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특히 위산 분비가 줄고 소화력이 떨어지면서 예전엔 아무 문제 없던 채소도 갑자기 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노년기에 피해야 할 채소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너무나 흔하게 먹고 있는 채소들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몸을 조금씩 병들게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채소는 바로 가지입니다. 색도 곱고 조리도 쉬운 가지는 오랫동안 건강식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가지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알칼로이드를 함유한 나이트쉐이드 계열 식품입니다. 이 성분은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관절이 약한 분들에겐 큰 부담이 됩니다. 저희 병원에 오신 정성자 할머니도 같은 경우였습니다. 무릎 관절염이 심해지면서 진료를 받으러 오셨는데 알고 보니 매일 드시던 가지 무침이 원인이었습니다. 가지를 끊고 3주가 지나자 무릎의 붓기가 확연히 줄고 통증도 완화됐습니다. 이처럼 가지는 조심해야 할 채소입니다. 만약 관절염이나 섬유 근육통을 앓고 계시다면 가지 섭취를 줄이거나 완전히 익힌 상태로 가끔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신 관절에 좋은 브로콜리나 청경채를 활용해 보세요. 두 번째 채소는 의외로 생양파입니다. 양파는 혈액을 맑게 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등 긍정적인 이미지가 많습니다. 하지만 생으로 먹었을 때, 특히 혈압약을 복용 중인 노인에게는 위험 요소가 됩니다. 생양파의 황화물 성분은 혈압을 과도하게 떨어뜨려 어지럼증이나 실신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 72세 이만호 어르신은 생양파를 샐러드로 매일 드셨는데 갑작스런 저혈압으로 쓰러져 병원에 오셨습니다. 진단 결과 생양파와 혈압약의 상호작용으로 저혈압 증상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생양파는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된장찌개, 카레, 볶음 요리에 활용하면 위와 장의 부담을 줄이고 좋은 성분은 그대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절인 양파 역시 생양파의 자극성은 그대로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체로 부추나 쪽파처럼 덜 자극적인 채소로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채소는 콩나물입니다. 콩나물이 위험하다니요? 하고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습니다. 특히 생으로 먹거나 충분히 익히지 않은 콩나물은 식중독 위험이 매우 큽니다. 콩나물은 따뜻하고 습한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살모넬라균이나 리스테리아균이 번식하기 쉬운 구조를 가집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노년기에는 이들 균에 감염될 경우 단순한 복통이나 설사로 끝나지 않고 탈수, 폐렴, 입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정미자 할머니도 손주 반찬으로 콩나물을 직접 무쳐주시던 분이었는데 한 번은 심한 복통과 구토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콩나물로 인한 식중독이 원인이었습니다. 이후로는 반드시 끓는 물에 5분 이상 익히신 후 조리하시고 칼과 도마도 반드시 따로 사용하시도록 지도드렸습니다. 콩나물은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한 좋은 채소입니다. 그러나 조리 방법과 위생이 철저히 따라줘야만 비로소 좋은 음식이 됩니다. 이제는 반대로 노년기에 꼭 챙겨야 현실 정리를. 첫 번째, 뇌 건강 시금치는 단순한 나물이 아닙니다. 노년이 뇌 건강과 기억력을 지켜주는 대표 채소입니다. 엽산과 루테인은 뇌세포의 노화를 막고 눈의 황반을 보호해 시력 저하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제가 진료한 81세 김춘자 할머니는 자주 깜빡하고 심지어 손주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식단을 분석해보니 시금치나 엽산이 풍부한 채소가 거의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시금치 나물 한 젓가락을 추천드렸고 2달 후에는 이젠 냉장고 문을 왜 열었는지 기억난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포인트는 조리법입니다. 시금치는 반드시 살짝 데쳐 드세요. 생으로 드시면 옥살산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끓는 물에 30초, 1분만 데친 후 참기름과 마늘로 간단히 무쳐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두부와 곁들여 드시면
뼈 건강에도 좋습니다. 두 번째, 뼈와 관절에 든든한 후원자. 브로콜리. 많은 분들이 브로콜리를 좋다고 말하지만 왜 좋은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는 잘 모르시죠. 브로콜리는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한겸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성 관절염이나 피부 트러블, 피로의 원인이 되는 저등급 염증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K와 칼슘이 풍부해 골다공증 예방에도 뛰어납니다. 77세 이성자 어르신은 늘 손을 주무르며 관절이 왜 이렇게 뻣뻣하지 하셨는데 식단을 바꿔드리자 브로콜리 덕에 한 달 뒤엔 통증도 줄고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덜 뻣뻣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브로콜리는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찜통에 3-5분 쪄내거나 마늘과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 드세요. 브로콜리 줄기도 버리지 마시고 함께 조리하면 식이섬유와 포만감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생으로 많이 먹지 마시고 구입 후 3일 이내 섭취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눈과 면역력을 동시에. 당근은 누구나 알지만 제대로 알고 먹는 경우는 드뭅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 눈 건강과 면역력 향상에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시력이 흐려지고 눈이 쉽게 피로해지는 노년기에는 당근의 항산화 작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입안에 자주 염증이 생기거나 잇몸이 약해졌다면 비타민 A 결핍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당뇨를 앓고 있던 74세의 박정후 어르신은 피로와 입안 염증을 자주 호소하셨는데 아침마다 생당근 2조각을 드시고 3주 후에는 증상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당근은 익혀서 기름과 함께 드시는 것이 흡수율이 훨씬 좋습니다. 올리브유에 살짝 볶거나 주스로 만들 때 사과나 배를 섞으면 맛과 흡수력이 모두 좋아집니다. 단, 당뇨가 있다면 주스보다는 볶음이 낫고 하루 섭취량은 작은 조각 3-4개면 충분합니다. 마무리하며 건강은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채소를 조심해야 하는지, 또 어떤 채소를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노년기에는 그 어떤 보약보다 식사 한 끼의 지혜가 건강을 결정합니다. 피해야 할 채소, 가지, 생양파, 생콩나물, 반드시 먹어야 할 채소,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중요한 건 양보다 질이고 조리법이 약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저녁 가지 반찬 대신 데친 시금치를 올리고 브로콜리를 찜기로 한번 쪄보세요. 당근을 생으로 씹는 대신 한 조각 볶아서 밥 위에 올려보세요. 이렇게 작은 변화가 당신의 몸에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영호 의사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항상 응원합니다.